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증시격언에 주식을 사지 말고 가격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2월 장세에서 핵심 키워드 역시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플과 결렬이 되면서 23만원 미만에서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2월 중에 적정 가격만 맞는다면 2분기 랠리를 대비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삼성전자, 현대차 비교 분석 그리고 2월 핵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포트폴리오 중심이 돼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는데 우리가 뭐 주식을 매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투자처럼 크고 길게 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이 2월 9일자 방송입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라든가 빅히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2월 9일자 카카오 주도주 본색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역사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단기적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또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따른 기술적 자율 반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조정을 우리가 좀 즐길 필요가 있다. 아름다운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고객 예탁금 이제 관련된 자료입니다. 최근에 문의를 해오는 게 고객 예탁금이 최고가 이제 74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65조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제대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장세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추가로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74조에서 65조는 개인들이 그만큼을 이제 산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뭐 큰 흐름으로 본다면 고객 예탁금이 다소 좀 그 주춤하고 혹은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는 후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예탁금이 들어오는데 고점에서는 사실 그 선행을 하죠.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예탁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주가가 빠진 경우가 많은데요. 예탁금도 사실 그 예탁금 하나로 사실 그 장세를 판단하기 그렇지만 흐름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그런 어떤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 핵심은 뭐냐면 최근에 예탁금이 많이 준 것은 그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산 겁니다. 많이 샀기 때문에 예탁금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그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어떤 분께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곧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지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지수하고 반대로 가죠. 코스피가 빠지게 되면 오르고, 또 반대로 코스피가 오르게 되면 이제 빠지게 마련이죠. 제가 이제 11월 초서부터 그 차트를 캡처를 잡았는데요. 11월 초서부터 곧버스가 4,420원서부터 1875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코스피 지수가 역사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3266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여하튼 코스피가 크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곧버스는 이제 거의 반토막 이하로 주가가 많이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버스가 1월 11일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최고 상투였죠. 당시 이제 거래 9천만 주 터지면서 상투가 나왔고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3266포인트에서 최고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데 곧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지금 그 선물 인버스가 곧버스죠. 선물 인버스가 만약에 지금 그 지수가 조정받은 것만큼 반영이 되려면 사실 곧버스가 좀 올랐어야죠. 대략적으로 한 2,400 정도 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곧버스가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곧버스가 오른다는 것은 코스피가 빠진다는 얘기죠. 오를 수 있는 환경은 맞아요. 특히 이제 60일 이동평균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곧버스의 60일 이동평균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2,5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선물 인버스, 곧버스가 2,500포인트까지 반등을 준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00 혹은 2,900포인트도 살짝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8만 원은 살짝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시점이 오히려 저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연휴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그 15일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2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3,000포인트를 한번 훼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입니다. 또 주가 상승은 또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죠. 그러면서 정반합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나름대로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궤변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 주식의 어떤 시세의 원리의 어떤 실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월 장세 핵심, 물론 이제 이미 미리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의 조정을 미리 예측을 하고, 빅히트라든가 혹은 이제 카카오로 갈아탔으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작년 12월 말서부터 1월 초서부터 이제 카카오 비중을 절대적으로 많이 높였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회원분들한테도 감사 말씀 많이 드립니다. 요즘에 격려 문자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유튜브 방송하면서 목이 요즘에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목도 좀 조심하라는 격려 댓글들을 보는데 항상 제가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현대차입니다. 두 개 다 이제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2016년도 역사의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돌파하고 지금 다시 역사 고점이 예전에 보통 주식 62,800원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62,800원을 작년에 돌파해버렸어요. 특히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가파르게 돌파했는데, 하여튼 62,000 돌파 파동의 어떤 동력, 모멘텀은 파운드의 성장성입니다. 지금 이제 메모리도 아주 좋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 파운드의 성장성을 봐야 돼요. 파운드 시장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길게 한 5년 정도를 두고 본다면, 삼성전자와 TSMC와 삼성전자가 4대 2 정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독점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팹리스 입장에서 물건을 이제 발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여튼 4대 2인데 삼성전자의 40% 안에는 삼성전자 자체 물량이 있습니다. 자체 물량이 대략 한 10%가 좀 더 10% 가까이 둔다고 보면 그거를 빼면은 이제 4대 3대 2 정도 그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는 것은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고 논리가 있겠지만 역시 파운드의 성장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래 현대차 보면 현대차는 예전에 2012년도 역사적 최고점이 27만 원이었습니다. 27만 원인데 요번에 애플과 어떤 좋은 애플과 관련해서 하여튼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했죠. 장중 최고점이 28만 9천 원까지 이제 간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조금이라도 역사의 고점을 한번 돌파해봤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산이든 히말라야산이든 하여튼 정상 한번 찍어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2012년도 27만원까지 갔었는데 27만원까지는 내연기관의 어떤 패러다임이죠. 내연기관 속에서 내연기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프레임 속에서 최고의 가격이 27만원이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 수소차의 어떤 패러다임이죠. 전기차, 수소차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20만원은 우리가 새로운 바닥 혹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23만원대니까 길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도 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5천원 정도만 물리면 또 난리가 나고 힘들어지니까 하여튼 23만원 미만을 줄 수 있다면 좋은 가격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23만원 전후에서는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최고점에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너무 인색하죠.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데 너무 바닥에서 살려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좀 사고 난 다음에 적당히 한 10% 정도 물린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사업 차원으로 회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도 저희는 또 맞춰줘야 되죠. 그럼 또 마치다 보면 또 나름대로 또 희열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이제 2분기서부터 빠르면 이제 3월 혹은 이제 2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서부터라면 이제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 어떤 말 그대로 상승 충격 5파동이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만약에 수익률로 접근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이번엔 더 수익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역사적 고점을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단기 수익률은 좀 낮다. 물론 기업으로 따진다면 삼성전자가 중심이 돼야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현대차보다는 삼성전자가 일부분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도 이제 보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가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이제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2019년도에서 2020년 주가까지 많이 올랐죠. 2019년도 재미있는 것은
2019년도 영업이익이 27조, 28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전에 2018년도에 58조로 최고였는데 2018년도 주가가 오히려 좀 빠져버렸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에서 2020년, 작년에 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역사 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하여튼 지금 27조에서 35조로 가는 그런, 제가 이제 화살표 표시를 했고요. 요 구간하고 저는 이제 현대차 구간하고 많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많이 올랐는데, 저는 현대차가 그 구간이라 보는 거죠. 자, 하여튼 현대차 아래 보시면은 2019년도에 3조 6천억에서 2020년도에 2조 7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지금 영업이 6조 8천억이 나오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뭐 7조 이상도 보는 보고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2배로 증가하죠. 2배로 증가하면 주가도 기본적으로 2배가 올라야 돼요. 100% 정도 올라야지 정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요 그림에 앞서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상반기만을 우리가 압축해서 놓고 봤을 때 하반기는 저는 좀 주식이 좀 안 좋다고 보는데요. 여튼간에 삼성전자도 좋지만 수익률, 상승률로 따지면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이제 35조, 거의 한 36조에서 올해 예상이 한 45조가 나오죠. 현대차는 2조 7천억, 2조 한 8천억 정도에서 6조 8천억, 거의 7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현대차하고 도요타 자동차하고 한번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도요타는 사실 프리우스로 사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프리우스가 이제 상업화가 본격화가 되기 전에 프리우스로 사실 잃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수소차에 나름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는 또 나중에 가서 또 우리가 고민될 문제고 전기차 경쟁력은 현대차가 더 높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국가 간에도 그렇고 뭐 산업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을 이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이제 대표 중에 하나가 과거 삼성전자가 소니라든가 NEC, 뭐 도시바 이런 것들을 반도체 기업들 다 극복했듯이 이번에 현대차가 도요타를 한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그림이 재미있습니다. 위에가 이제 위에하고 아래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좀 비슷해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주식을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선후배들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있죠. 선배들 참 실력이 아주 출중한 선배들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독학을 해서 또 배운 것도 많아요. 특히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뭐 분야의 1등이라고 절대 자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거래량만큼은 제가 사실 국내 뭐 나름대로 탑 안에 든다고 국내가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자부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옛날 주식을 배울 때 차트를 안 보고 위에 일봉 차트는 일봉이나 주봉, 월봉을 안 보고 거래량만 보고 그림을 계속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싱크로율이 작게는 70%에서 많게는 거의 막 90%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위에 일봉, 주봉, 월봉 이런 걸 안 보고 거래량만 보고 추론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그림 위에하고 아래하고 비교하면 거의 좀 비슷해요. 주가가 대체적으로 오르겠죠. 오르다가 이제 거래 상투하고 주가 상투가 일치하고 그다음부터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위에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래가 이제 카카오가 되거든요. 거래 상투가 나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9월 초에 56,000원서부터 1월 11일 96,800원인가 그랬죠. 여하튼간에 70%가 넘게 올라왔어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 상투가 그것도 9천만 주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후서부터 조정이 불가피했죠. 무조건 못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거래가 터지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래 거래량 보세요. 아래 거래량도 거의 뭐 비슷해요. 거래 상투가 나왔어요. 아래가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가 정확히 똑같이 1월 11일 날,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1월 11일 날 거래 상투가 나왔어요. 300만 주, 320만 주가 터졌거든요. 320만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카카오의 300만 주 거래도 이제 거래 상투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 거래 상투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상태, 첫 번째 돌파하는 상태에서 거래 상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군이죠. 쏟아진 매물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삼성전자 9천만 주 터진 것은 이익 실현한 거죠. 이익 실현을 많이 파는 거, 누군가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래량으로도 국면에 따라 틀리다. 이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마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투자하시는데
예, 뭐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또 기존에 저를 또 아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제 감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댓글을 못 들어가다는 것은 좀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가끔 가다가 댓글이 이상한 댓글 들으면 이제 기분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아예 안 보는 게 편하다.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 댓글을 안 보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 주봉이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 주봉이요. 위에 그림, 거래량 그림하고 이제 매칭해서 기간이 똑같아요. 기간이. 자, 하여튼 그 삼성전자가 9월 초에 56,000원서부터 이제 그 96,800원까지 올라갔어요. 2개월 10일간, 3개월이 안 걸렸어요. 72.8%. 시가총액 절대 이율이 삼성전자가 2개월 10일 동안에 걸쳐서 72.8%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카카오는 못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거래가 터졌어요. 1월 11일 날 삼성전자는 9천만 주가 터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520만 주가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0만 주가 터지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거래가 터지는데 카카오는 역사를 좀 돌파했던 파동에서 나온 거래 상태고 삼성전자는 72%, 73%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 터지기 때문에 거래 상투 개념이 틀린 거죠. 그리고 시장의 도도한 흐름은 삼성전자에서 카카오로 오고 제가 이제 2분기 랠리를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2분기 랠리는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같이 오르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반기서부터는 상당폭의 어떤 조정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20일입니다. 작년 10월 20일 날 악재가 터졌어요. 굉장히 큰 악재였죠. 충당금 악재죠. 거래가 570만 주가 터졌습니다. 2조 1000억에 달하는 충당금 악재가 터지면서 동시효과 때 6% 빠져서 출발했고 투매로 빠져서 출발하는데 그걸 다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보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이겠어요. 그래서 현대차 이 정도 악재가 터졌는데도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이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기가 대단하다. 굉장히 센 주식이다. 나름대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악재가 터졌습니다. 요번에는 320만 주가 터졌어요. 애플과 결렬이 되면서 악재가 터졌는데 우리가 대중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2조 1000억 충당금 악재보다는 애플과 결렬된 악재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비교해 보세요. 충당금 악재 당시에는 570만 주가 터졌어요. 그거를 다 극복해 줬어요. 요번에 애플과 결렬 악재에서는 320만 주, 거리가 훨씬 덜 나왔죠. 250만 주가 덜 나왔습니다. 그 상대로 애플과 결렬이라는 그런 엄청나게 큰 악재도 불구하고 이런 메가톤급 정도라고 할까? 메가톤까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커다란 악재도 불구하고 불과 320만 주, 570만 주가 아니라 320만 주 정도로 매도세를 제압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의 세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회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23만 원 미만에서는 뭐 비중을 확대하라. 그렇게 또 문자를 나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죠. 꼭 23만 원 미만이 아니라 적당히 23만 원 정도라면 물려도 행복한 가격이 됩니다. 우리가 물리더라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좀 비싸게 사더라도 만족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이 질도 안 좋고 어쩌고 그러는데 비싸게 사면 기분이 굉장히 이제 불쾌하다는 것이죠. 주식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 의미가 더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1월 29일서부터 2월 1일까지 보고서입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지금 그 추가 조정이 조금 저는 불가피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호재 속에서 빠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호재 속에서. 호재 속에서는 호재만큼 올라야 정상이죠. 주가가 제일 좋은 것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겁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 거죠. 앞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플과 결렬이 되면서 투매가 나왔죠. 그 투매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저희 어떤 그 원칙이자 저희 철학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회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삼성전자는 뭐 D램 업사이클에 파운드를 더하다. 지금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괴리.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뭐 차량용 반도체 뭐 등을 해서 지금 반도체가 빅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밀려요. 못 올라가요. 호재 속에서 못 가는 게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빠지는 거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해보자는 얘기죠. 자, 여하튼간에 이제 11월서부터 주가가 56,000원서부터 이제 73% 가까이 급등했고 거기에 따른 자율 반락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96,000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단기 하락 추세죠. 이 주가가 하락 추세 있는 주식의 바닥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현대차처럼 악재가 나와야지 바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앞서 우리가 곧버스 봤죠. 인버스도 보시면은 이 61선, 61선이 수급선입니다. 수급선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반등이라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이제 3,000포인트가 좀 깨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2,900 정도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러프하게 그 정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보통 기준으로 61선이 7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9,000원 정도 전후 그 정도라면 물려도 행복한 그런 좋은 어떤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설 명절입니다. 신축령 우보말리라고, 우보말리가 뭡니까? 소의 걸음으로 말리를 간다는 얘기인데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투자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부자는 다 되고 싶어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실력도 없고 거기다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일주일 만에 막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보말리의 심정으로 느긋하게 우리가 시세를 바라봤을 때 상당 부분 성공 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 중요한 내용이죠. 영업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신성하죠. 현대투자 VIP 회원 관련해서는 안에 그 자세하게 있습니다. 저희 그 법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입금하시고 이제 조남을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안내 말씀 먼저 인사 말씀 먼저 올리고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